안녕하세요, 청소부입니다. 자, 전 세계 쓰레기 트럼프가 진정으로 이번 전쟁에서 노리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미국도 테러와 그 다음에 그 핵 위협에 노출돼 있죠. 테러와 핵 위협에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언돔은 미국이 개발한 방어 체계죠. 그거 뭐냐, 그거하고 사드는 가까운 곳에서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여기에서 요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사드를 여기다 놓으면은 우리가 방위비를 받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땅 빌려줬으니까. 그리고 위험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니까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방위비를. 그래서 미국한테 요청합니다. 방위비 50조 방위비 50조를 대한민국에 지불하라, 트럼프 이 새끼야.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언돔이 제대로 작동하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스라엘에다가 실험을 했다. 우리는 안전할까? 근데 이스라엘에다 실험을 해봤더니 안전하지 않네? 예? 어떤 건 떨어지네? 아이고야, 큰일 났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은 핵탄두를 미사일 하나에 20개 이상을 장착을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사일이 날아가서 핵탄두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탄두가 열리면서 거의 20발이 두두두두두 이렇게 떨어져요. 무시무시하죠. 이걸 다 요격을 한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드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언돔은 실패했다. 완벽한 방어 체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실험을 한 겁니다. 하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20명, 400명이 죽었다. 이것이 그 정도 목숨이야 아이언돔 실험한 걸로는 땡큐지. 이렇게 얘기하는 작자들은 정말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란을 벙커버스터로 폭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란은 고작 90m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북한은 지하철도 100m, 200m까지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운행을 해요. 그 지하철 그 역 안에만 그 핵무기를, 아니면 또 지도부를 거기에다가 차려도 벙커버스터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을 자기네들이 2발 폭격, 그러면은 이제 3발, 6발 한꺼번에 그 자리에 6발 폭격하면 산술적으로는 200m까지도 뚫고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실험을 했는데, 아이고야, 이것도 실패했네. 환기구에다가 자기네들이 자신이 있었으면 환기구가 아니라 직접 명중을 시켰어야죠. 중요한 위치에다가. 근데 중요한 위치가 아니라 환기구는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뽑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하고는 그 원심불리기하고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그들도 자신이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언돔에 대한 실험, 두 번째는 벙커버스터. 북한 니네들 까불면 나 이런 무기 있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옆에서 박수 치면서 현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현무하고 벙커버스터가 함께 가면 북한은 아작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주기. 두 가지. 자, 세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중국, 러시아, 니네들 여기 감히 이란, 우크라이나 이런 애들 도와주려고 그래? 다
자, 여기까지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세 번째,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광물 자원이에요. 이 광물 자원, 우크라이나에서 광물 자원을 뺏어오고 중국에서의 그 히토류 그 가져오는 게 이제 여의치 않아지니까 전쟁을 통해서 나의 힘을 과시를 하고, 아,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그 실험도 하고, 그리고 북한 너네들 까불면 지하 핵시설까지, 아니면 너네들 최고 지도자가 있는 벙커까지 내가 다 때려 부술 수 있어 라고 하는 협박, 다양한 것들이 물려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양한 것들이 물려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히토류 광물 자원입니다. 광물 자원. 중국하고 어떤 이 마찰이 심해지면서 그 광물 자원을 얻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류를 내가 다 뺏어와야지. 근데 그 히토류가 하필이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이거 지금 다 망했어요. 트럼프는 다 망했어요. 북한에 대한 협박도 망했죠. 히토류 그거 광물 자원 그거 가져오는 것도 러시아 때문에 망했죠. 그리고 뭐 이란을 어떻게 해가지고는 뭐 중국에 보내는 석유를 갖다가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망했죠. 다 망했어요. 다 망했는데 딱 하나 성공 가능성이 지금 남아있는 게 대만의 반도체. 대만의 반도체를 지네들이 독점을 해버리는 순간 드론과 미사일, 예, 이런 것들에서 굉장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대만의 반도체 생산 업체 중에 어떤 곳은 연봉이 억 단위가 넘어요. 억 단위가 4억이라고 그랬나? 근데 2교대 근무를 하는데 퇴사를 안 한대요, 사람들이. 휴일도 없이 2교대 근무로 최고급의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들은 이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아마 최고 가격으로 팔리고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 500명 정도? 중국의 어떤 교수가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미군이 한 500명 정도 들어가 있대요. 대만에. 네. 사실은 미군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중국이 대만을 접수하지 못하게 하려고. 대만을. 네. 대만의 반도체 기술이 전 세계에서 아마 최고급 반도체예요. 일반적인 반도체 말고 최고급 반도체를 하는 기술이 전 세계에서 1위예요. 1위. 근데 이걸 미군이 거기를 점령함으로써 이제 아마 곧 있으면은 이 500명이 아니라 1000명 되고 또 2000명 되고 4000명 되고 8000명 되고 16000명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자원과 반도체 이것을 미국이 독점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들 인간의 목숨을 담보로 아이언돔을 실험하고 벙커버스터를 실험하고 그리고 젤렌스키한테 히토류를 뺏어오기 위해서 무기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 이게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안정과 이익, 자원, 반도체 이것을 전쟁을 통해서 욕구 충족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못났다, 쓰레기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있겠지만 대신에 가자지구에서 5만 명이 죽고 이번 전쟁에서 대략적으로 한 5,600명이 사망을 했고 저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어요. 거기도 아마 몇만 명이 아마 몇만 명의 민간인 포함 군인들이 아마 사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트럼프가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그 극우 유튜버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박수치고 하는 거 보면서 참 못났다. 예? 미국하고 나토하고 일본하고 친하게 안 지내면 전부 다 극좌고 사회주의자고 공산주의자고 막 그런 걸로 막 몰아붙이는 이 얘네들 보면서 참 천박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지금 전쟁의 광기를 부리고 있는 것은 대만의 반도체와 중국의 히토류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이 광물 자원이 중심이고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를 우리가 방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험을 이번 전쟁에서 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실패를 했는데 단 하나, 대만의 반도체는 접수가 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중국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좀 뭔가 강력한 액션을 취해서 미군이, 대만은 사실 중국하고 한 나라잖아요. 중국에서 건너온 중국인들이 대만에 있던 원주민들을 몰살하고 거기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아시죠? 그건 정말 잘못된 행위였거든요. 대만에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주민들을 학살을 했죠. 너무 무섭게. 미국 놈들도 그러면 진짜 나쁜 놈들이네.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그 땅 뺏어가지고는 그렇게 세운 나라니까. 아무튼 뭐 저는 그런 인간이 인간을 학살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아유 진짜 트럼프 나쁜 놈.